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좀 제 생각 한번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ABL 바이오부터 리뷰를 진행을 하던 종목들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이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던 첫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매도의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오늘 양시장 또 추가적인 조정이 5월달 이제 첫 거래일부터 계속 지속이 된 흐름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이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2.2%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61선까지 지금 밀렸는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가격 조정이랑 지수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단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뭐 완전히 하락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서 바로 지금 61선을 바로 그냥 뚫어버렸고, 뭐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21선을 향해서 더 하락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950선이나 아니면은 한 이 121선을 지지를 못 해준다면은 또 900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를 재개를 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 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될 걸 알고 그냥 공매도를 재개를 한 건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겨 시간이 답일지, 그 시간이 답이라는 것도 정말 그게 약간 너무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답도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은 참 그게 진짜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약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이제 철저히 대형주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래도 실적이 좋아도 빠지더라도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니까, 길게 뭐 내가 진짜 1년 뭐 3년 뭐 5년 10년을 보더라도요, 성장성이 있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대한민국 시장 흐름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이 코스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어가고, 뭐 공매도 재개해버리고, 뭐 외국인 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 큰 자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금 뭐 부양책을 있는 대로 계속 써가면서 주가를 계속 지금 부양을 하고 있고, 뭐 그게 버블이라는 뭐 그런 연준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그 완전히 터지는 거품이 아닌, 터지는 풍선이 아닌 그냥 약간 카푸치노 같은 그런 버블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게 언젠가 뭐 최근에 또 가라앉으면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나 애플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00불만 깨지면 아주 그냥 뭐 물밀듯이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또 회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욕심내지 않고 본전권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현금을 보유를 하면 이제 그걸로 약간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막말로 진짜 비트코인에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거기에 비트코인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한 일주일째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뭔가 매력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채널에서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나중에 비트코인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시장에 너무 비중을 100% 싣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베트남이라도, 아니면은 진짜로 뭐 중국, 아니면은 뭐 유럽, 차라리 이런 쪽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지, 국내에만 100% 몰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고 또 느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벌써 한 5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제가 말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지금 수정을 하는 중인데, 요게 제가 가장 어, 미화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 참, 아무튼 일단 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 물려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어 우리가 본전 혹은 익절을 잘 해가지고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3120선까지 이제 5거래일 지금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또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은 아마 3000 초반선까지 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뭐 잘못하면은 뭐 또 한 3000선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여기 60일선인가요? 네, 60일선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ABL 바이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이제 초반에 이제 오전에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2.8% 밀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게 또 공포감을 한번 또 심어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2만원대를 또 부시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한번 나올 때, 네, 음봉이 한번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가, 네, 종가에 지지를 해주는지, 오늘 상승이 나왔었어요. 오늘 2%대 보시면은 네, 3.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시장 분위기가 계속 더 안 좋아지면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까지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2만원 선을 약간 진짜로 공포감을 주려고 2만원 선을 한번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양봉이 한번 나올 때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진짜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이제 다시 시총 1조를 지금 무너뜨렸고 이제 9,800억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으면은 이 진짜 쌍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7,000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평단가를 그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 29,000원에서 3만원, 뭐 3만원 중반 후반까지 지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한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 한번 섰을 때 물타기 해가지고 그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뭐 물타기 한 거라도 익절을 좀 하면서 계속 약간 평단가 낮추고 비중 조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ABL 바이오를 이렇게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뭐 파킨슨 병이나 아니면은 뭐 이중항체에 대한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성장성도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시장에 맞게 좀 대응을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서 진짜 ABL 바이오가 뭐 나중에 5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해도 일단 지금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놔야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이제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하는 그런 투자는 이제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응을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묻어두는 게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해요. 그냥 진짜로 그 옛날에 워렌 버핏의 말처럼 그냥 계좌 안 보고 뭐 수면제 먹고 뭐 2년 3년 잠들면 된다, 그게 성공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진짜로 옛날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 시장에 맞서서, 물론 시장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를 잘 해가지고 계속 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평단가 낮춰가면서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해놓자. 현금 확보를 해서 뭐 ABL 바이오를 뭐 다시 또 들어가던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들어가던지 요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일단 이번 주도 일단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네,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네, 월봉은 지금, 네, 월봉도 일단 힘이 없죠. 네, 위치도 별로 안 좋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방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5월달에 어떤 한 방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탈출 기회가 오는 것이고, 5월달에 안 온다 하면은 뭐 6월달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그리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리를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마무리 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은 이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일단 상반기 내에 아니면은 진짜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다 정리를 저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어떻게 보면 지금 ABL 바이오 때문에 제 채널이 이렇게 구독자 1000명도 넘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모든 바이오 종목들을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미국 종목을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채널을 진행을 하던지 요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 ABL 바이오에 끊임없이 계속 기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최대한 계속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ABL 바이오의 뭔가 그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뭐 임상 진행, 그 다음에 진짜 나중을 생각해 보면 뭔가 중추신경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날까지 한번 계속 좀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고생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올해 안에 수익을 다 내서 청산을 하자, 아니면은 진짜 한계점은 일단은 제 바람은 상반기 내에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웬만하면 모든 종목들을 익절하거나 아니면 본정권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손해 없이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이상 손해는 보지 않고 익절을 못해더라도 본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나오실 수 있게 계속 리뷰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견뎌내면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 뭐 코로나처럼 완전히 뭐 엄청 그런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때 2월 달에 저점이 일단은 19,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가 23,300원인데요. 이 2월 달에 종가 23,300원을 한번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살짝 뚫고 내려가더라도 19,750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완전 바닥이고 더 이상 빠질 지금 상황이 없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은 지금 계속 이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지금 계속 야금야금 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4월 초에 네, 4.69%였는데 지금 벌써 네, 5.42%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계속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계속 뭔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약간 의심적인 그런 뭔가 수급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좀 모아가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JP 모건에서 7천주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약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5월달 수급은 나쁘지는 않고, 최근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뭔가 이제 2만원대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매드팩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도 오늘 3.42% 빠져서 76,000원까지 빠졌는데요. 매드팩토는 제가 4월달에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76,000원까지 하락이 나와버렸네요. 네, 그럼 주봉상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고, 이렇게 3주 연속 빠지는 게 근데 1월달 이후로 또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일단 이번 주는 또 그런 매드팩터도 한번 저점을 잘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68,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지 한번 좀 크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달에 추매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5월달에 일단은 68,000원 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69,000원. 네, 여기 69,000원. 이때 어디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로 하죠. 네, 여기 종가 68,300원. 네, 68,300원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이 전 저점이었던 69,500원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인 것은 분명한데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기관이 일단은 개인이 지금 계속 약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매드팩토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오스코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네, 3.8% 마무리가 됐네요. 네, 35,000원까지 진짜 4만원까지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단 6일 만에 그냥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35,000원까지 빠진 상태고, 일단은 오스코텍은 33,000원 선이나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32,000원. 네, 이때 아이고, 렉이 좀 심하네요. 3월 15일날 이때 주봉선인 종가 34,450원이나 아니면 시가 32,750원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물타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지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 흐름도 좀 좋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공매도의 영향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고, 네, 기관이 또 오랜만에 좀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한 3만원 선에서 모아 가려고 하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또 오늘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또 이 상황에서 계속 좀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4만원 중반대까지 좀 올려놨기 때문에 연기금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은 한번 또 4만원 위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저점 잡히는 거 봐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티닙에 대한 지금 기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6%나 빠졌습니다. 45,100원까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은 지금 약간 이때 고점, 아이고 컴퓨터가 지금 약간, 네, 이때를 약간 제가 라인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딱 거기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노맨 컴퍼니도 진짜 빠질 때까지 진짜 지금 거의 지옥까지 다 왔어요. 네, 지옥까지 다 왔기 때문에 한번 잘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0 주봉선까지 지금 거의 빠졌기 때문에 120주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 5월달에 왔다갔다 할 것 같기는 한데 5월달에 한번 잘 잡아보면은 6월달부터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5,000원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 평단가가 78,000원이거든요. 지노맨 컴퍼니가.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댓글로도 몇 분께서 남겨주셨지만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 크게는 진짜 50%까지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을 한번 타야 될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락이 좀 진정이 될 때 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빠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이 선을 만약에 무너뜨린다면은 지금 딱 걸쳐 있잖아요. 만약에 무너뜨리면은 이때 7월 달에 저가 35,900원 아니면 시가 36,950원까지를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크게 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120 주봉선을 지지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뭐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외국인가 오늘 기관이 그냥 대량 매도를 해버렸네요. 기관 어디가 투신 쪽에서, 네, 투신 쪽에서 많이 좀 던졌네요. 금융 투자 쪽하고. 특히 이 사모펀드 물량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연기금은 뭐 요정도 선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으니까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뭔가 지노맨 컴퍼니도 모멘텀이 한번 좀 터져줘야 됩니다. 이제 재료가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좀 터지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다 이제 전임상 단계나 이제 물질 발굴 단계이기도 하고, 뭐 화장품으로는 뭐 큰 매출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임상들도 다 1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고바이오랩도 지금 이제 2상을 진입을 했는데도 주가가 뭐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인데,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1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물론 2상까지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4만원에서 이제 4만원 초반 중반 선에서 좀 바닥을 잘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번 저점을 잘 잡아보면은 충분히 뭐 한
사실 지금 40% 50% 이제 손해인데, 그러면은 한 10% 정도 손절하더라도 10% 정도라도 손절을 한다면은 그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뭐 물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죄송하네요. 참 저도 뭐 물론 같이 손해를 보고는 있지만, 더 좋은 소식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상황이 안 좋네요. 근데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게 기업에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한 일주일 동안 해봤더니 비트코인은 너무 불안해요. 이게 왜냐면은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그게 어 너무 변동성이 크고 약간 변동성 완화 장치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졸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주식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약간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기업은 있으니까, 기업들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만 잘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40% 50% 빠져도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만약에 코인이 4, 50% 빠졌다? 그러면 저는 약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으로는 하고는 있지 않고, 그냥 약간 분위기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하시려면은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식도 신중해야 되지만, 주식은 뭔가 믿거나 약간 버틸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데, 코인은 약간 그런 근거가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은 잘 한번 버텨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해서 좋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HMM도 오늘 네, 5% 빠졌고, HMM은 오늘 제가 이제 익절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익절을 좀 했고요. 이 HMM 같은 경우 일단 해운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약간 다른 맥락의 해운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11선까지는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또 갑자기 5일선을 급하게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이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HMM은 뭐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익절에 대한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산업인데요. 이건산업도 오늘 네, 7%나 빠졌죠. 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 목재 가격의 약간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고, 많이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약간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그 시장의 약간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이 좀 과하게 좀 빠졌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건 산업은 저는 인재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는 상황인데, 이건 산업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을 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또 5일선을 또 갑자기 또 회복을 하면은 또 5일선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업은 일단 5월달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 인제 바닥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잘 잡아보면은 한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주봉으로도 보면 인제 주봉으로 보면 좀 많이 올랐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제 시작인 느낌이니까
5월달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5일선을 회복을 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네. 두산 퓨얼셀 보세요. 오늘 두산 퓨얼셀 10%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ABL 바이오는 양반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 이렇게 10% 빠질 정도면은 이거는 참 상황이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공매도의 영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있나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요? 네, 대주거래, 개인 대주거래 확대. 그러니까 개인들이 공매도 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개인들도 그 교육을 받으면은 대주거래 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공매도를 참 잘 부활시켰다. 이렇게 참. 아. 네,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빠진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종목들이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요. 와, 기관과 외국인 이거 던지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네. 아, 두산 퓨얼셀이 10%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뭐, 네, ABL 바이오 선전한 거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MC넥스도 이제 오늘 5% 정도 빠졌고, 오늘 뭐 자동차주들은 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뭐 많이 빠진 거 생각하면은 아주 세 발의 피죠. 근데 뭐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온 것처럼 뭐 방송에서는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시젠 볼까요? 네, 시젠도 오늘 8% 빠졌습니다. 시젠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시젠도 이렇게 8%나 빠져버렸고, 뭐 시젠은 실적도 좋고 한데 뭐 8%나 빠질 게 있나요? 아, 이게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지티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7.95%. 에이스테크가 오늘, 네, 에이스테크가 12% 빠졌습니다. 물론 에이스테크는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기관이 그냥 다 던져버리잖아요. 네, 연기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지금, 물론, 참,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이건 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완전히 이게 피말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에이스테크도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진짜, 재무, 물론 적자가 좀 크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 공매도 타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러면은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뭐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은 다신 주식시장 안 들어오겠죠. 누가 주식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식 하면 잃기만 하는데 기관들은 다 팔아 제껴버리고, 물론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다고 나오는 이 LG 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네, 시총이 지금 4조 6천억인데도 불구하고 3%나 빠졌습니다. 네, 아무리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건 2분기 실적이 좋건 리포트 계속 써대고 뭘 해도 못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몇 년 뒤를 보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진짜 진짜 보면 볼수록 답답함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하프로테크도 많이 빠졌어요. 상하프로테크도 6.54% 빠졌고, 상하프로테크는 실적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기관들 보세요. 다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외국인도 같이 던져버렸고.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사실 매수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럴 때는 매수를, 왜냐면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거든. 내일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은 아 진짜 매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와버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기업의 뭐 이런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겠지만 이렇게 답도 없이 빠져버리면은 약간 무섭잖아요. 내 돈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이러면 코인이랑 다를 게 뭐야 진짜. 그나마 진짜 호재가 뭔지 아세요? 호재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마무리되는 게 호재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쉬지를 않잖아요. 지금도 지금 비트코인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천만 원을 넘어서 올라갔네요. 비트코인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다 비트코인으로 가죠.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나타날 것은 그냥 뭐 외국인 좋은 일만 하는 거겠죠. 공매도로 돈 벌면 좋겠나? 공매도로 돈 벌면 좋나? 아 진짜. 그다음에 근데 오늘은 효성제 관련된 종목은 정말 좋았어요. 이제 좋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뭐 러시아 룰렛도 아니고 얻어 걸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두산 바켓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좀 얘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두산 바켓도 일단은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도가 오늘 좀 많이 7% 올랐거든요. 7% 올랐는데 뭐 네,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 뭐 나오고 7% 오르면 뭐 그나마 좀 마음은 편하겠지만 네, 28% 빠지고 7%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양봉 거래량 한번 실려서 네, 거래량 한번 실려서 양봉 나올 때 한번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 물을 타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 이런 흐름 나오면은 뭐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효성 굉장히 좋았죠. 네, 효성은 제가 언제였죠? 12월 달이었나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10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8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일단 그렇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5%나 빠졌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이제 121선에 딱 걸쳤는데 약간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롯데관광개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네요. 한번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네, 역시 이제 삼성전자는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고 하이닉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제 이렇게 그 반도체는 아마 5월달부터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서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을 보여줬고, LG화학은 좀 빠졌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약간 본주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고, 네이버는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3% 빠졌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한 80만원대 들어가가지고 1% 먹고 나왔거든요. 네,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때인가 매수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JP모건 컨퍼런스인가 어디에 참석한다 해가지고 그때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요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일단 버티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르길래 그냥 얘가 더 가든 말든 그냥 보합권에서 손절은 안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이게 공매도 영향이죠. 공매도 영향. 네, 그래서 이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전략으로 계속 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는 오늘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 현대차가 오늘 2%대,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 때문에 오늘 좀 좋게 나왔지만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조금 빠졌고 2차 전지는 약간 빠지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보세요. 셀트리온 거의 국민주잖아요. 이게 공매도 영향 때문에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실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엄청 날 겁니다. 기아도 오늘 4%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8만 원 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기아도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진짜로 뭐 이런 자동차, 네, 약간 성장성도 있고 약간 경기 민감주 특성도 있는 반면에 성장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완성차, 기아나 아니면은 현대차, 현대도 그냥 현대차도 그냥 현대로 바꾸면 안 되나? 네, 현대차, 기아. 네, 계속 기아차라고 하려고 그러네. 이거 좀 민감하더라고요. 기아차라고 하는 거. 기아,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뭐 만도,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도 정말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약간 푸념 아닌 푸념도 좀 했는데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저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제가 누군가를 리딩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투자에 참여를 하고 이 같은 뭔가 마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솔직하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누군가를 리딩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제가 아는 만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저랑 같이 투자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도 하고 같이 뭔가 희노애락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체크를 계속 해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좋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